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 오늘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매크로 이슈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기 침체론에 대한 얘기는 연초부터 계속 나온 얘기였죠. 이제 걸핏하면 경기가 미국 경제에 안 좋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 그 사이에 이제 특히 7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특별히 많이 부각되는 시절이 있었고, 그때도 미국 GDP는, 경기라는 건 GDP니까요. GDP 지표는 잘 나왔었고요. 2분기 GDP 지표가 그 당시 추정치가 2.8% 성장이었는데 지금 확정치가 지난주에 발표됐죠. 거의 3%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금 현재를 봤을 때. 그리고 3분기 GDP 그 추정치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쪽에서는 불안과 호황을 가르는 지수가 50이 기준이죠. 50 밑에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은 제조업이든 특히 이제 미국은 제조업에서 조금 이제 불황을 느끼는 것 같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여전히 50 위로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은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실질 임금 상승률 이것도 중요하죠. 또 고용 사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내 내수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게 이제 고용과 임금 이 두 가지일 텐데, 실질 임금도 최근에 발표된 건 숫자가 좋게 나왔어요. 시장 기대치보다가 임금 인상률이 더 높게 나왔고, 먼스리로. 그리고 또 실업률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지난 금요일날 발표됐죠. 시장 예측치보다가 현저히 낮은 4.1%의 예측치가 나왔고요. 또 비농업 고용자 지수, 고용지수도 예측치보다가 훨씬 좋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쪽에도 뭐 전혀 그 경기 후퇴를 전망할 만한 어떤 지표도 발견되지 않아요. 고용 쪽에서도 좋은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일하게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표가 나온 거는 지금까지 최근 한 달간 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내수를 떠받드는 고용과 고용의 숫자, 고용자들의 임금, 그 어디에도 불황의 그림자는 비춰지지 않고, 특히 서비스업 쪽은 여전히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뭐 소비자 신뢰지수 정도에서 조금의 주춤거림 이런 정도가 관측되는 중이라서 미국 경제가 퇴행할 거라는,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그러한 전망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너무 많이 앞서간 거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도 다시 또 이제 뭐 노랜딩 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뭐 소프트 랜딩 정도는 경기가 연착륙한다는 건데, 노랜딩은 아예 위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연말까지 4.4가 점도표인데, 어쩌면 지금 같은 고용 추세라면 4.4가 가기 위해서는 25bp씩 두 번을 인하해야 되는데 아마 한 번만 인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미국 경제와 관련 있는 경기 민감제들은 아마 주가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경기 민감제 중에서 이제 아시아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전히 우려가 있다. 또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경기 민감제는 또 여전히 우려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경제가 좋다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따라서 좋아지느냐? 그러진 않을 거니까요.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랑 거의 같아요. 지금 나머지 중국의 의존도에 영향을 받는 동남아시아 이런 쪽의 비중도 제법 높아져 있는 터라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랑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중국은 최근에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 직접 개입 5천억 위안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하게 한 25%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발표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오늘 상해 증시가 5% 지금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경기 민감제는 중국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는 경기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고, 중국의 주식시장은 잠시 좋았지만 거시경제 매크로는 중국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하니까 연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뭐 4.7에서 4.8로 올리는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구간에 있고 저성장의 시대로
대로 중국도 진입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자 관련된 거잖아요.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거냐. 미국에 있는 경기 민감제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에 있는 경기 민감제는 중국의 영향도 받는 터라 중립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을 우선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분님들께 제가 테슬라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만든 자율주행차, ESS, 태양광 산업, 이런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된 익스포저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죠. 우리 향후에도 이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쳐다보면 이제 어쩌면 극심한 경쟁에 진입하고 있어서 그렇게 좋게 안 보일 거고요. 다만 테슬라가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신사업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 자율주행차 부분. 그게 이제 내일 로보택시 발표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때 어떤 기술을 발표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내일 행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택시의 기술 진보 정도,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왕 하는 김에 그때 전기 수직 이착륙기, 전기로 움직이는 드론 이런 쪽에 대한 사업 계획, 이런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 ESS 쪽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2차전지 관련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할 것 같다는 NS 전망도 있어요. 4680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새로운 건식 공정, 습식 공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제 습식 공정 보다가 건식 공정이 원가율이 한 20%, 30% 배터리를 싸게 만드는 공정이니까 그런 공정에 대한 기술 진보, 이런 것들도 어쩌면 내일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일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고,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인허가 이슈, 그 다음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된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테슬라가 최근 이제 이번 분기 전기차 판매는 컨센서스가 49만 6천 대 이 정도 언저리였는데 46만 대로 조금 컨센서스를 미스를 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죠.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밸류에이션은 되게 비싸요. PER이 110배가 넘어가 있는 중이죠. 내년 기준으로도 이익 가시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97배, 8배 이 정도 언저리니까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회사가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만든다거나 자율주행차 풀 SD 드라이브를 구독 경제로 구현한다거나 수직 이착륙기를 만든다거나, 혹은 또 지금 잘하고 있는 ESS 생태계에서 어닝을 더 늘려갈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기술 진보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러면 이게 테슬라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이슈죠.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게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두 개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요즘은 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니까 엔비디아가 거래량이 많고 테슬라는 잠시 주춤거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사실은 스페이스 X나 X 지분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X는 옛날 트위터죠. 그건 그냥 앨런 머스크의 회사이고, 테슬라 내부에서 앞으로 이제 주력으로 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업 가치,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전기로 구동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이 테슬라를 특히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성장에 대한 전망을 좋게 만들어서 주가에 반영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을 싫어하는 분들은 절대로 이 주식을 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나는 꿈이 있는 주식을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이번에 발표되는 거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좋은 내용들이 발표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 수직 이착륙기, 드론, 이런 쪽에 우리가 성장의 기회를 보는 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미국에 있는 증권회사들도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밸류를 보는 증권사는 대부분 다 매도 의견이에요. 매도 적정가 180불, 172불, 심지어 적정가 120불대 하는 증권사도 있고, 그 대신 성장을 보는 증권사에서는 220불, 230불 이러고 있고, 이번에 전기 수직 이착륙기 지금 로봇에 대한 좋은 전망이 나오면 주가가 막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보이고 있고요. 또 현지에서 이번에 예고되어 있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전망도 서로 엇갈려요. 어느 증권사는 아주 좋을 거다라는 증권사도 있고, 어느 증권사는 그거 별거 없을 거다. 유럽에 있는 증권사들은,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D증권사는 그 내용 별거 없을 거니까 발표되기 전에 주식 팔아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밸류를 보는 투자자들은 이 주식은 정말 알 수 없는 주식이죠. 정말 알 수 없는 주식이고, 그 대신에 미래 성장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열심히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주식으로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주가의 상대적 위치는 이제 한때 414불까지 올랐던 주가가 급속히 많이 조정을 받아서 작년에 아주 올래죠. 130불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한 250불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또 조금 조정받아서 240불 언저리 있고, 밸류에이션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럼 지금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헤비하게 베팅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성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고 쳐다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AI 관련된 주제예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AI 관련된 인더스트리를 제가 엄청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빨리 공부하는 사람이죠. 여러 번 이제 우리 그분님들께 소버린 AI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버린 AI는 그야말로 각 나라별로 특색 있는 AI 모델을 만든다. 그게 이제 소버린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버린 AI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각 나라별로 고도의 군사 시스템, 정치 시스템, 안보, 첩보, 정보 시스템이 각 나라의 국익에 맞게 건설돼야 되죠. 그죠? 가령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정보원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오픈 AI에 의존해서 어떤 전략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정보가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가는 거니까요. 또 우리나라의 국방부에서 전쟁 전략, 전쟁 시뮬레이션, 북한군이 이렇게 침범했을 때, 혹은 이웃나라의 적국의 어느 누군가가 남해안으로 침투를 했을 때 어떻게 군사 배치를 하고, 어떤 무기를 출동시키고, 어떤 전력을 집중하고, 예비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작전 계획이라 그러는데,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AI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만드는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상훈련도 하고 실제 훈련도 하면서 작전 계획을 계속 수정해 가고 있는데, 이제는 AI가 그걸 다 해요. 그러면 한국의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애저를 쓰면서 오픈 AI 도움을 받아서 그 국방 작전 계획을 만들 수 없잖아요. 또 더 나아가 기업의 입장에서도, 가령 하이닉스가 새로운 첨단 반도체를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AI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혹은 또 어떤 신약 회사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AI 신약 만드는 게. AI 신약을 동원해서 단백질 구조도 분석하고, 그래서 무슨 신약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걸 또 미국에 있는 회사에 다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AI가 전 세계 산업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제2, 제3의 산업혁명에 버금간다면, 각 국가들은, 각 국가에 속한 기업들도 자국의 이익,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AI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들은 좀 다르죠. 개인들이야 네이버에 하이퍼 글로벌을 쓰나 오픈 AI 거를 쓰나 성능 좋은 거 쓰면 그만인데, 보안이 필요하고 기밀이 필요한 거는 반드시 자기 생태계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의 보안, 국가의 외교 정책, 군사 전략, 정보 수집, 그리고 신제품, 신전략 산업의 개발, 이런 모든 것들을 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의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소버린 AI를 각국은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국들이 이제 서서히 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미국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한 5위, 6위
뭐 아주 고원저리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큰 차이가 안 나게 하고 있고, 그다음 중동 국가들도, 중동은 특히 이제 오일 피크가 지나고 나면 뭘 갖고 먹고 사느냐,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가만히 보시면 태양광이 좋아요. 그럼 태양광 우리도 할래요. 그리고 뭐가 좋아요? 그럼 우리도 그거 할래요. 그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언젠가는 석유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의 국가들도 분쟁과 관련해서 소버린 AI 수요가 앞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많은 그 국가들이 AI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확보하고 있는 GPU가 뭐 15만 개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000개 뭐 갖고 있다 그래요. 중동도 뭐 사우디가 뭐 만 몇 개 뭐 중동 국가 다 해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GPU 시장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수요자가 엄청나게 저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소버린 AI가 결국 이 인공지능 데이터 시장뿐이 아니라 뭐 엣지 컴퓨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고,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의 그림들을 확보해 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요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버린 AI에 대해서도 우리 그분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투자의 국경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내가 어떤 인더스트리를 투자하고 싶은데, 가령 내가 뭐 라면 회사를 사고 싶어. 그러면 그 전 세계에서 라면 제일 많이 만드는 데다가 일본에 있죠. 그 다음에 성장이 빠른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들이고, 또 뭐 내가 전 세계에서 팝을 제일 잘하는 어떤 가수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뭐 요즘 인기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거기 가서 지분 좀 주세요라고 그래야 되는,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보다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 AI를 더 잘한다면 거기가 투자해야 되고, 현재는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죠. 그거는 뭐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이번에도 간밤에 블랙웰 출시가 지연되니 많이 그런 찌라시 같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GB200을 해가지고 서버를 구축하고 있대요. 그 비싼 거를. 그리고 미국 회사들이 가장 큰 고객이죠. 하이퍼스페일러라고 이제 이름 짓는 그들의 투자 규모가, 한 회사의 투자 규모가 한국, 일본, 사우디, 영국 뭐 다 합한 것보다 더 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는 GPU의 금액이. 그럼 당연히 거기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더 있다고 봐야죠. 그죠? 미국에 투자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데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주에 우리 한때 트렌드 코너라고 제가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아주 주간에 나온 그 중요한 어떤 매크로의 변화나 펀더멘탈의 변화와 관련된, 또 투자 아이디어와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나 새로운 뉴 파인딩이 있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그분님들께 자주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